안녕하세요. 바이오 제약 산업. 정말 변화의 속도가 엄청난데요. 2025년을 앞두고 또 어떤 큰 흐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다양한 자료들, 정부 정책 문서부터 시장 보고서, 기업 발표 내용, 투자 전망까지 다 모아서요. 이 안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 또 핵심적인 통찰을 쏟아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요즘 한국 바이오 기업들 정말 잘 나가잖아요. 이 성장세하고 또 글로벌 투자 환경 변화, 그리고 꼭 짚어봐야 할 정책 변수들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오늘 뭐랄까 흩어져 있는 정보 조각들을 잘 꿰어서 하나의 큰 그림을 보여드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단순히 뉴스 몇 개 아는 걸 넘어서요. 이 정보들이 모여서 지금 어떤 의미를 갖고 또 앞으로 뭘 예고하는 건지 그 본질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특히 이 산업의 미래라든지 아니면 투자 방향을 좀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통찰을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자료들을 쭉 보니까 2024년이 한국 바이오 기업들한테는 정말 의미가 큰 해였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기대된다, 가능성 있다 이런 얘기가 많았다면 이제는 진짜 성과로 보여졌다는 점, 이게 아주 인상적이더라고요. 특히 미국 FDA 승인 소식들이 있었죠. 네, 정확합니다. 유한양행하고 오스코텍의 폐암 신약 레크라자, 그리고 또 알테오젠 기술이 적용된 머크의 블록버스터 면역 항암제 있잖아요. 키투르다. 그 피하 주사, SC제용 승인, 이게 정말 컸죠. 이게 그냥 개별 기업이 잘했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한국 바이오텍이 이제 그동안의 어떤 기대감을 발판으로 해서 진짜 글로벌 시장에 진입하고 기술력을 입증했다, 뭐 이런 강력한 신호탄이라고 가야겠죠. 하긴 예전에는 FDA 승연 하나 나오면 정말 엄청난 뉴스였는데 요즘은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해요. 보내주신 분석 자료들, 신한투자증권 보고서 같은 걸 보면요. 앞으로는 매년 한국 기업 FDA 승인이 나올 거다 이런 예측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적인 변화입니다. 이게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죠. 예측대로라면 2026년에는 ABL 바이오의 담도암 치료제, 2027년에는 보로노이의 폐암 치료제 후보 물질, 또 2028년에는 한올바이오파마의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후보 물질, 이런 것들이 줄줄이 FDA 승인을 받을 걸로 기대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3, 4년 동안은 꾸준히 성과가 나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돌아가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정말 기대가 현실이 되는 단계로 들어선 거죠. FDA 승인도 그렇지만 기술 이전 소식도 정말 활발했어요. 2025년에만 벌써 9건이나 되는 굵직한 계약이 있었다고요. 특히 그 최근에 ABL 바이오하고 릴리 계약은 규모가 3조 8천억 원. 와, 진짜 놀라운데요? 그렇습니다. 리가켄바이오하고 오노작품공업, 알테오젠하고 다이치 상쿄, 여기에 이어서 방금 말씀하신 ABL 바이오랑 릴리의 그 BBB 셔틀 플랫폼 계약까지. 이게 단순히 계약 건수만 늘어난 게 아니고요. 계약의 규모나 질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ADC, 그 항체 약물 접합체 분야에서 리가켄바이오의 계속되는 성과라든지 아니면 알테오젠의 SC 제형 변경 플랫폼 기술처럼 한국 기업들이 특정 기술 영역에서 확실히 독보적인 경쟁력을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증거죠. 근데 빅파마들이 왜 이렇게 한국 기술에 갑자기 주목하는 걸까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네, 크게 두 가지 요인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그 PwC 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하던데 글로벌 빅파마들이 지금 자기들 주력 제품 특화 만료가 코앞이에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새로운 성장 동력이 아주 절실한 상황인데 두 번째로 바로 그 타이밍에 한국 바이오텍들이 ADC라든지 플랫폼 기술처럼 빅파마들이 딱 필요로 하는 그런 혁신적인 기술력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셀트리온도 최근에 ADC 후보물질 연구 결과 좋게 발표하면서 이 흐름에 같이 가고 있고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점은요. 이런 기술 이전이 이제 M&A로까지 연결되는 움직임도 보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D&D 파마텍의 파트너사였던 메세라를 화이자가 인수검토했다는 얘기가 있었고 한올 바이오파마 파트너사인 이뮤노반트 역시 빅파마의 M&A 검토 대상이라는 소식도 있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한국 기술의 가치가 단순히 라이센스 계약 수준을 넘어서 그 기업 전체의 가치로 평가받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한 단계 위상에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례들이죠. 와, 한국 기업들 약진은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 이걸
글로벌 전체 시장하고 비교해서 보면 또 그림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 전반적인 바이오 VC 투자나 IPO 시장은 여전히 좀 어렵다 이런 분석이 많거든요. 피츠북 데이터나 메디케이트 뉴스 보도에서도 3분기에 나스닥 상장한 바이오텍이 딱 2곳뿐이었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근데 또 M&A나 라이센싱은 오히려 활발하다니 이건 왜 그런 거죠? 뭔가 좀 상반된 흐름 같은데요? 아,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시장 참여자들별로 온도 차이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 한국바이오협회가 소개한 피치북 데이터를 좀 보면요. VC들, 그러니까 벤처 캐피털들은 금리도 오르고 규제 불확실성도 있고 하니까 예전보다 훨씬 신중해졌습니다. 특히 뭘 중시하냐면 데이터예요. 임상 이상 단계에서 효능이나 안전성, 또 상업적인 잠재력 같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기업에 투자가 확 쏠리고 있죠. 실제로 보면 임상 이상 기업 투자는 2024년에 한 52억 달러 정도로 좀 회복세를 보이긴 했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운영 부담도 큰 임상 3상 투자는 2021년에 42억 달러였던 게 2024년엔 17억 달러로 확 줄었어요. 실패 위험이 높은 초기 단계, 그러니까 전임상이나 임상 1상 투자는 말할 것도 없이 더 위축됐고요. 요약하자면 VC들은 이제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고 확실한 성공 가능성에만 베팅하겠다. 이런 경향이 아주 뚜렷해진 겁니다. 아, 그렇군요. VC들은 약간 몸을 사리는 분위기인데 정작 돈 많은 빅파마들은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M&A나 라이선싱에 나선다? 이 말씀이시네요. 꼭 무슨 세일 기간 노리는 쇼핑객 같기도 하고요. 하하, 아주 적절한 비유신 것 같습니다. 빅파마들은 현금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 만료 이슈 때문에 신약 파이프라인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그러니까 유망한 기술이나 기업이 보이면 아주 발빠르게 사들이는데 적극적일 수밖에 없죠. 그 PwC 보고서에서 언급된 존스앤존슨의 인트라셀룰라 인수권, 최대 14억 6천만 달러, 또 릴리의 스코피오남 프로그램 인수, 최대 25억 달러, 이런 큰 딜들이 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PwC에서는 이런 전략을 볼트온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재력 있는 중소바이오텍이나 특정 기술 자산을 인수해서 자기들한테 부족한 부분을 딱 채우는 방식이죠. 이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PwC 설문조사를 보니까 최근 3년간 M&A를 했던 헬스케어 CEO 중에 86%가 앞으로 3년 안에 또 추가 인수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을 정도니까요. 심지어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니까 아주 초기 단계 후보 물질 계약인데도 선급금, 그러니까 업프런트 페이먼트 규모까지 엄청 커지고 있어요. 매드게이트 뉴스 보도를 보면 임상 1상 프로그램 선급금 중앙값이 2024년 1억 6,800만 달러에서 2025년 3분기에는 3억 5천만 달러로 거의 2배 이상 뛰더라고요. 와, 성급금이 그렇게 뛰었다고요? 그럼 빅파마들이 특히 좀 눈독 들이는 그런 기술 분야가 따로 있을까요? 아무 기술이나 다 사들이는 건 아닐 텐데요? 네, 당연히 그렇죠. 여전히 고형암 치료제는 M&A 시장의 한 40% 정도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분야입니다. PwC 보고서에서도 나오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특히 GLP-1 계열 약물, 그러니까 비만이나 당뇨 치료제죠. 이거하고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ADC 기스, 이 두 분야에 대한 관심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 같은 선두주자들은 GLP-1 약물의 적응증을 더 늘리거나 새로운 제형 개발에 아주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AI 신약 개발 플랫폼 기업들이에요. 피치북 자료를 보면 이쪽은 아직 뚜렷한 임상 데이터가 부족한 정말 초기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자이라라든지 제너레이트 바이오메디신스 같은 기업들이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거든요. 아까 VC들이 후기 임상 데이터를 중요하게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분야는 완전 예외적인 흐름을 보이는 거죠. 그만큼 AI가 앞으로 신약 개발 판도를 완전히 바꿀 거다. 이런 기대감이 크다는 증거라고 봐야겠죠. 네, 기술 트렌드하고 투자 흐름을 짚어봤으니까 이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정책 변수들인 것 같아요. 특히 미국에서 계속 얘기 나오는 생물보안법, 바이오세큐어 액트. 이게 요새 완전 뜨거운 감자 같은데요. 이게 만약 통과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이 법안은 아직 최종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그 잠재적인 파급력이 워낙 커서 정말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PwC 보고서나 국내 언론 분석들을 종합해보면요.
만약에 우시앱텍 같은 중국의 아주 대표적인 CDMO 기업들 있잖아요. 이 기업들의 미국 내 활동이 제약을 받게 된다면 이게 역설적으로 한국 기업들한테는 상당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반사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한국 CDMO 기업들,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곳이죠. 아니면 혁신 기술을 가진 바이오텍들이 신뢰할 만한 대체 공급망으로 부상할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이미 연간 수주액 5조 원을 넘기는 등 실적이 아주 좋잖아요. 물론 이 기회를 제대로 잡으려면 개별 기업들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이라든지 외교적인 노력도 같이 가야 할 겁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설 가능성도 중요한 변수가 될 텐데요. 아, 근데 이 부분은 예측이 진짜 너무 어렵지 않나요? 글쎄요, 불확실성이 큰 건 맞습니다. 근데 SK증권이나 PwC 보고서 같은 걸 보면 몇 가지 예상 시나리오는 그려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긍정적인 측면을 보자면 규제 완화 가능성입니다. 특히 연방거래위원회, FTC의 반독점 규제가 좀 완화된다면 아까 저희가 살펴본 M&A나 라이센싱 활동이 더 활발해질 수 있겠죠. 이게 몸집이 큰 빅드라마보다는 혁신 기술로 승부하는 중소바이오텍들한테는 오히려 더 유리한 환경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요. 물론 트럼프 행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이라든지 특정 발언들에 대한 우려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좀 큰 틀에서 보면 미국하고 중국 간의 갈등 기조가 계속 유지되거나 더 심화된다면 그 생물보험법 논의하고 맞물려서 한국을 포함한 제3국 기업들한테 반사 이익이 생길 여지는 계속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국내 정책 환경은 좀 어떤가요? 마침 2025년부터 한국의 R&D 세액 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이런 반가운 소식이 있던데요. 이건 국내 기업들한테 정말 직접적인 도움이 되겠네요. 네, 아주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정책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세무특공대 자료를 보니까요. 2025년부터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바이오 의약품이 딱 포함이 돼서 세액공제율이 아주 크게 올라갑니다. 최대 50%까지요. 신성장 원천기술 범위도 더 넓어지고요. 또 중소기업 졸업하고 나서 유예기간에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의 일반 R&D 공제율도 올라가는 등 지원 대상도 확대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율도 10%로 일괄 상향되고 적용기한도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됐습니다. 인건비 산정 방식도 좀 바뀌고 외부 강사료 같은 인력 개발 비용이나 시설 임차료 같은 것도 공제 대상 비용 범위에 더 넓게 포함됐어요. 심지어 연구개발용 기계장치 감가상각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여줘서 기업들의 R&D 투자 부담을 정말 실질적으로 덜어줄 걸로 기대됩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우리 기업들한테는 정말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는 정책이죠. 자, 지금까지 한국 바이오텍의 약진, 또 글로벌 투자 환경 변화, 그리고 국내외 정책 변수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종합해보면 한국 바이오 기업들 앞에는 꽤 긍정적인 기회들이 많이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기술력은 인정받고 있고 빅파마들은 막 손 내밀고 있고 정책적인 순풍도 불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전반적인 분위기는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많은 분석가들이 2025년은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2024년에 잘 다져놓은 기반 위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본격적으로 걷어들이는 한 해가 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메디파나 뉴스 기사에서도 언급됐듯이 신약 기술료 로열티 수취가 시작된다든지 기술 이전 계약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계속 좋아진다든지 CDMO 수주가 늘고 매출 성장이 눈에 보인다든지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경쟁력이 더 강해진다든지 미국 시장 직접 판매 성공 사례가 나온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성과들이 기대된다는 거죠. 이제는 정말 기대감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숫자로 증명하는 기업들이 주목받는 시기가 왔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어떤 기업이 진짜 실력을 보여줄 것인가? 말씀하신 대로 소위 옥석 가르기겠네요. 어떤 점들을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맞습니다. SK증권이나 신한투자증권 보고서 같은 데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기준들을 보면 좀 명확해집니다. 첫째는 역시 기술적인 차별성이에요. ADC나 SC 제형 변경 같은 정말 독보적인 플랫폼 기술을 가졌거나 혁신 신약 파이프라인으로 확실한 경쟁 우위를 가진 기업이죠. 둘째는 약속 이행 능력입니다. 꾸준히 기술 이전 계약을 성사시킨다든지 아니면 FDA 승인 같은 중요한 마일스톤 달성을 계속 보여주는 기업, 이게 중요합니다. 셋째는 재무적인 안정성.
탄탄한 매출 실적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여주는 기업이겠죠. 예를 들어보면 알테오젠은 플랫폼 기술 성공의 대표주자죠. 키트루다 SC 승인 이후에도 다이치 산큐하고 추가 계약하면서 계속 주목받고 있고요. ABL 바이오는 최근 릴리와의 빅딜 포함해서 아주 탄탄한 파이프라인하고 계속 계약을 따내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DMO 시장에서의 기회를 아주 확실하게 잡아가고 있고요. 중견기업 중에서는 올릭스, 릴리나 로레알 같은 글로벌 파트너십이 있죠. 아니면 퓨처캠, 전립선암 치료제가 3상 들어갔고 기술 이전도 기대되고요. 이런 것들처럼 다음 성과가 기대되는 기업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로노이, GI 이노베이션, 큐리언트 이런 기업들이 신규 계약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언급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AI하고 디지털 혁신입니다. PwC 보고서에서도 강조했지만 AI 기반 신약 개발이나 디지털 헬스케어는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분야예요. 관련 기술을 가진 기업들은 계속해서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 떠오르고 또 이런 기술을 확보하려는 빅파마들의 M&A 움직임도 훨씬 더 활발해질 걸로 예상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초기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현상 자체가 이 분야의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정말 다이나믹한 시장이네요. 오늘 2025년을 앞둔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의 핵심 동향을 아주 입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본격적인 성과 창출에 대한 기대감, 또 기회를 찾는 글로벌 빅파마들의 활발한 움직임, 그리고 기회와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정책 활경까지. 와, 이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좀 벅찰 정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큰 그림을 보고 핵심적인 변화의 방향을 읽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좀 생각해볼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AI 신약 개발 플랫폼, 이게 아직 뚜렷한 임상 데이터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막대한 VC 투자를 유치하고 또 빅파마들은 왜 앞다투어 파트너십을 맺으려고 하는 걸까요? 이런 흐름이 앞으로 신약 개발의 속도와 성공 확률, 이런 이 게임의 법칙 자체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이건 여러분이 혹시 생각하고 있을지 모를 그 전통적인 바이오텍 투자 전략에는 과연 어떤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걸까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AI가 과연 바이오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또 그 파급 효과는 어디까지 미칠지 한번 깊이 고민해볼 지점인 것 같네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께서 이 복잡하고 또 역동적인 시장을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